숙부가 그대가 옛날 어렵게 살 때 내게 의탁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재상이 되었다고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따지자 홍윤성은 숙부를 때려 죽인 후 앞마당에 안매장했다. 시대의 사이코패스 영의 홍윤성 편입니다. 1425년 세종 때 태어나서 1475년 성종 때까지 50세를 살았다. 홍윤성은 충청도 보은군에서 평범한 양민인 홍재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25세인 1450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건지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다. 무인의 기질이 있어 사복시직을 겸하였으며 사복시 주부에 올랐다. 26세인 1451년 한성부 참군 통내문 동래랑에 임명되었다. 수양대군이 문정의 명을 받아 진서를 찬술할 때 자랑으로서 참여하였으며 이때 수양대군과 가까워졌다. 수양대군보다는 8살이 어리다. 27세인 1452년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임금이 나이가 어리다며 수양대군에게 직권을 건의하였다. 그는 단종의 나이가 어리고 나라가 위태하니 전국을 바로잡을 큰 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진언하고는 권람을 모사로 청거하였다. 그의 권고를 받아들인 수양대군은 권람을 통해 다시 신숙주 정인지를 얻게 된다. 28세인 1453년 개유정난 때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벼러갈 때 동참하였으며 황보인, 조국관 등 원로 대신을 살해, 제거하는 등 정난에 공을 세워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이어 사복시 판관에 승진되고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개유정난이 일어나기 전 수양대군이 홍윤성에게 거사를 도모할 의사가 있는지 그를 떠보자 장부라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며 망설이지 않고 수양에게 가담했으며 개유정난이 있던 날에는 수양이 모은 무사들의 호응이 예상외로 시원치 않자 당황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세조에게 군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난관인 것이 바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며 부축해서 정난의 감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30세인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예조 참의가 되었으며 세조의 즉위를 보좌한 공으로 자익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그리고 참판으로 승진하면서 인상군에 봉해졌다. 32세인 1457년 예조판서 경상우도 도절제사 1459년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35세인 1460년 모련 위에 야인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 신숙주의 부장이 되어 이를 토벌하였다. 42세인 1467년 우의정, 44세인 1469년 좌의정에 올랐다. 그 해에 사헌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영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에 인산 부원군에 진봉되었다. 홍윤성은 어렸을 때 빈곤하게 자란 탓인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 홍상농장에 쌓인 곡식은 몇만석이었고 그 하인들은 그의 세도를 믿고 함부로 방자하여서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대한 위세로 인해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 번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그의 죄를 늘 감싸기에 급급했다. 홍윤성은 조선 희대의 사이코패스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권세를 휘두르며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야사에서는 그를 살인마 정승이라 불렀을 정도였고 세간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대로 행패를 부렸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폐악질을 해댔다. 집 앞에 말을 타고 가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해 반드시 감시해 말 타고 지나가는 이를 두들겨 패게 했다. 또한 자기 집 앞을 흐르는 한강변에 말을 목욕시키면 쫓아가서 쳐 죽였고 첩과 하인이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면 용서하지 않고 활과 칼을 쓰기까지 하였다. 홍윤성은 자기가 불렀는데도 대답을 바로 하지 않는다고 여자 종을 묶어놓고 활로 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전림이라는 관리가 보고 자기의 첩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여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도 있고 홀로 사는 한 노파의 전재산인 논밭을 빼앗았는데 노파가 울면서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자 홍윤성은 그 노파를 돌 위에 거꾸로 매달고 돌로 때려 죽인 후 시신을 길 곁에 버려두었으나 사람들이 감히 거두어 장사 지내지 못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가 정승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의 고향에 있는 유향소에서 노비 2명을 선물로 주었는데 홍윤성은 노비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다며 노비를 고는 담당자인 나계문이라는 사람을 멋대로 잡아가서 죽기 직전까지 팼고 그가 일생에 걸쳐 가꾼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 집 종의 남편인 김석을산이 3명의 동조자들과 함께 음동설안에 나계문을 발가벗겨서 때려 죽였다. 하지만 관아는 홍윤성의 권세가 무서워 아전을 때려 죽인 김석을산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의 폭행에 가담한 3명의 종만 체포하여 조사하는 신용만 하였다. 나계문의 아내 윤덕영은 감사에게 진정을 하는 등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만방으로 뛰어다녔으나 감사는 홍정승의 비위를 건드렸으면 죽어도 싸다 라고 일가를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렸다. 완전히 빡친 아내 윤덕영은 세조를 직접 찾아가서 진정했고, 세조는 크게 노하여 김석을산을 거열형에 처하고 김석을산의 폭행에 가담한 종들을 모조리 참수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든 수령과 아전들을 모조리 곤장을 쳐서 유배했으며 감사도 잘라버렸다. 그리고 아전의 아내에게 지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노력함이 가상하다고 치하하면서 쌀 10석을 내리고 특별히 그 집을 다시 지어주게 했다. 그러나 정작 홍윤성을 직접 벌하지 않고 그의 노비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 즉 무고한 일은 모두 그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한 짓이고 홍윤성은 아는 것이 없으니 이런 일로 공신에게 죄를 가함이 옳지 않다며 차후로는 언급하지 말 것을 명하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2조 판서로 있을 때 일이다. 홍윤성이 어릴 때 거두어 돌보던 작은아버지가 아들의 벼슬을 부탁하자 그는 논 20마지기를 요구했다. 숙부가 그대가 옛날 어렵게 살 때 내게 의탁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재상이 되었다고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따지자 홍윤성은 숙부를 때려 죽인 후 앞마당에 안매장했다. 숙모가 고소장을 올렸으나 형조에서는 접수받기를 꺼려했으며 사헌부에서도 듣지 않았다. 세조가 온양의 온천으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들은 홍윤성의 숙모는 세조가 도착하기 전날 밤부터 버드나무에 올라가 기다렸다가 의가가 나타나자 나무 위에서 길게 통곡했다. 세조가 의가를 멈추고 말하라고 하자 숙모는 홍윤성의 만행을 호소했다. 세조는 크게 분노했으나 공신이라는 이유로 취지하지 못하고 그의 종을 베는 것으로 대신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세조는 홍윤성의 행동들에 크게 불쾌해하고 노하였으나 지난날의 공로가 크다 하여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 평소 말술을 마쳤던 홍윤성은 술로 인해 탄핵을 받은 적도 있다. 자신의 집을 찾은 이수남이라는 사람에게 술을 관건했는데 너무 많이 마시게 하여 죽어버린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이질의 치료를 위해 소주를 마시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홍윤성의 변명 한마디에 오히려 세조 앞에서 술 한 잔을 더 얻어 마시고 나왔다고 한다. 홍윤성에게는 첩이 여럿 있었는데 그 첩을 취하는 방식이 막무가내여서 원성이 자자했다. 그는 본처인 아내 남씨에게 자식이 없자 같은 고을의 양반인 김자모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의 딸을 강제로 취하여 장가들었다. 그것도 모친의 상중의 일이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탄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조는 자신이 그날 홍윤성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했기 때문에 일이 그리 되었다고 극구 변명을 하고 끝내 벌하지 않았다. 이처럼 홍윤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만행을 저질렀으나 그럼에도 세조는 오히려 그를 감싸고 벼슬을 자꾸 올려주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술 탓이니 술을 금하라는 금주령을 내렸으나 홍윤성은 신은 술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보채서 이마저도 취소시켰다고 한다. 세조가 직접 경음당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도장까지 내려주었는데 이 경음당은 고래경, 마실 음으로 술고래라는 의미이다. 홍윤성이 일어난 사이코패스적 성격으로 밑사람을 하도 괴롭혀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하지만 세조도 언제나 이걸 덮어줄 수가 없기에 하루는 술자리에서 자네 좀 자중해라. 자꾸 그러면 숙부를 패 죽인 거 거론하여 극형에 처한다 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홍윤성은 여유롭게 대꾸하길 그러시는 주상께서는 조카를 죽였는데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에 세조는 배짱이 역시 남다르다고 웃고 말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능지처참을 당했을 것이다. 세조가 죽고 성종 때는 위세가 한풀 꺾이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부유롭게 잘 살다가 갔다. 그나마 장수하고자 온갖 좋은 약을 먹고 그래도 결국은 부귀영화를 한창 누리던 1476년 50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병으로 인해 의원들이 가망이 없다고 하자 의원들에게 난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많은 재산에 세상 살아볼 게 많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홍윤성은 자식이 전혀 없어서 남겨진 많은 재산을 애첩이 상속받아 이 재산을 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잘 살다가 갔다고 한다. 홍윤성이 죽자 살아생전 벌인 악랄한 짓이 비난받고 그가 쓴 글은 모조리 불태워졌다. 그나마 그가 썼다는 성주군 세조대왕 태실 비문만 남아있다. 후손이 없다 보니 그가 죽은 뒤로 무덤은 버려졌고 재산을 상속받은 애첩은 깨끗이 그를 잊어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다. 그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무덤 비석을 깨부수고 침을 뱉었지만 이를 놔둬서 세월이 흐르자 비문이고 뭐고 제대로 남아있던 게 없었다고 한다. 성종대에 세워진 묘비문조차 누군가가 하나하나 다 깎아버렸다고 한다. 성종 이후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그는 푸왕무도한 인물이며 권력 남용을 이유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지탄받았다. 세월이 지나 조정에서 그래도 죽은 이에게 너무하다고 다시 묘비문을 세워줬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고 한다. 홍윤성의 묘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
후처 정경북인 김씨와 같이 조성되어 있다. 지금은 향토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2003년에는 무덤 앞에 있는 장명등이 도난당하고 무덤에 오줌을 누던 사람까지 나타나는 등 여전히 현대에서도 쓰레기로 배척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예 홍윤성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